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많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 못 가진 거에 대해서 막 불평불만하고 화내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그죠?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비결 속에 있고 감사하는 삶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래서 그런 분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방송 보시면서 나 진짜 부끄럽다 하실 것 같은데 오늘 그런 분 한번 모시겠습니다. 의수화가 석창호 집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매일주와 함께 출연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먼저 축하드릴 일이 있으시죠? 네. 뭐예요? 한국장애예술인협회 신임 회장으로 되셨는데. 회장님 되셨어요? 그 취임 소감 좀 말씀해 주시면. 전임 그 방기 회장님이 워낙 잘 만들어 놔가지고 그냥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잘 진행되나 그것만 보게 될 수 있도록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협회에서 뭐가 필요한지 장애인들한테 좀 연구해가지고 좀 뭔가 일하는 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장애인 그 예술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죠? 예. 회원이 몇 명 정도 돼요? 회원이 자꾸 늘고 있으니까 그 숫자는 모르고 하여튼 계속 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저희 협회는 이제 그 그림, 무용, 문학 다 포함되는 그런 단체거든요. 지금 작업을 쭉 꾸준히 하고 계시잖아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작업하고 계세요? 보통 작가들이 하루에 몇 시간 작업한다는 거 시간 제고하는 건 없거든요. 근데 작업을 할 때 작업을 하고 작업을 안 할 때는 또 작업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작업 시간은 밥 먹고 어떻게 다른 빼는 나머지 다 작업하는 시간으로 보면 되죠. 눈 뜨고 있는 시간은 다 작업 시간이네요. 그렇죠, 눈 감을 때만 아무것도 못 하는데 꿈에서도 작업할 수 있네요. 꿈에서도 하시죠? 막 그러시고. 꿈에서 진짜요? 다치고 나서 12년 정도를 꿈에서 계속 작업을 했어요. 우와. 작업만 한 게 아니고 이제 팔이 없어서 못하는 거를 꿈속에서 하더라고요. 우와. 그러니까 그게 현장감이 있어서 똑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팔이 없더라도 꿈에서는 팔이 있고 다 하니까. 꿈에서는 팔을 가지고 하시네요. 그러면 어떠세요? 이렇게 꿈꿀 때 손이 있다가 현실로 돌아오면 어떨까 싶어요. 나 팔이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어떤 느낌이에요? 팔이 있을 때 느낌은 이제 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지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많이 생각했는데 그 꿈속에서 거기 손이 있는 거를 또 느끼고 그러니까 두 가지 삶을 살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두 가지 삶을요. 근데 이제 그건 제가 이해가 되는 게요. 저도 이제 막 목회자다 보니까요. 설교에 집중하고 하다 보면 꿈속에서도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있고 막 하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장애를 가진 화백들 가운데서 입으로 그림을 그리고 발로 그림을 그리고 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이 의술을 착용한 채 그림을 그리시는 분은 사실 흔치 않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그 의술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는지 참 궁금해요.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사고가 나고 나서 의술을 착용했을 때 손같이 생긴 걸로 착용했었거든요. 근데 그걸로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갈고리는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얘기해줘가지고 갈고리를 쳤었는데 TV 보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좀 입으로나 발로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렇게 하지 말고 좀 의술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 가지고 시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입이나 발은 이제 몸의 직접 저기 부분이라서 편하거든요. 한번 연습을 보면. 근데 이제 이거는 위에까지 그냥 다른 물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걸 하게 되면 더 큰 작업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입으로 그리는 거하고 완전히 틀리죠.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면서 이걸 이제 수련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의수가 보이잖아요. 어떻게 거기다 붓으로 끼워가지고 하시나요? 여기서 요거 벌려가지고 여기 벌려서 여기다 끼고 거기 그럼 그 벌리는 것을 어깨로 이렇게 힘 주셔서 하시나요? 어디서 양쪽 어깨 힘을 줘가지고 양쪽 어깨 힘을
와. 그러면 여기 양쪽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하다 보면은 막 물집도 잡히시고 막 그냥 여기에 많이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요. 초기에 이제 할 적에는 이제 여기에 막 그 물집도 생기고 거기 막 거기 걸쳐가지고 계속 팔끝에도 이제 거기 닿는 부분이 멍이 들어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러셨구나. 근데 지속적으로 이제 연습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좀 그런 지금 완전히 굳은 살이 이게 백이 예. 이르셨겠네요. 지금은 고수시죠, 뭐 이제. 네. 지금 이제 40년이 넘었나요? 어우 40년이요. 40년 전 얘기를 이제 오늘 들어봐야 되는데 40년 전에 어떻게 하시다가 장애를 갖게 되셨어요? 이게 조금은 이제 중소기업에서 전기 담당이었었거든요. 그 관리 담당. 예. 그래서 전기 담당? 그래 전기 예. 시설을 점검하다가 네. 그 22,900V 전압에 이제 감전돼가지고 예. 어떻게 하다가 감전이 되셨어요? 이 스위치를 뺐는데 네. 그 원래 스위치가 고장이 났는데 그게 이제 그 고장 난지 모르고 이제 만졌다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두 팔을 이루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감전하고 나서 병원에서 눈 떴을 때 보니까 이미 팔이 없더라고요. 어머. 팔이 없어요? 예. 그러면 감전 되시는 순간 그냥 쓰러지셔서 기억이 안 나시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눈을 떠보니 팔이 없어요? 예. 왜요? 그러니까 감전되면서 이 팔이 탔다 그러더라고요, 양쪽으로. 타버린 거예요. 어떡해.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처음에 손목까지 잘랐다가 네. 다시 또 팔꿈치 위에까지 다시 두 번씩 양쪽으로 이렇게. 다. 그러면 이 두 팔만 그렇게 되신 거예요. 이 발가락도 발가락도요? 두 개가 없거든요. 발가락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떨어지면서 머리 뼈가 함몰돼가지고 머리숱을 두 번 하고 아이고. 그럼 몇 번 수술하신 거예요? 12번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얼마나 계시면서 12번 수술하셨어요? 1년 반 있었거든요. 반 동안 아이고. 1년 반 동안 12번 수술하셨으면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이잖아요. 이제 그 수술한 부위는 이제 초기에 있는 달에 수술하고 나중에 이제 회복 단계니까 그때는 이제 이런 거 뭐 이런 어이수나 이제 뭐 운동 같은 걸 위주로 하고 그런 이제 단계죠. 그때 나이가 몇이셨어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30살이었거든요. 30살이. 30살 젊은 나이에 그런 장애를 얻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게 정말 힘들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기셨어요? 그 다쳤을 때 느낌이 이제 내가 전기를 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 아주 극소수겠지만 이제 내가 감전될 염려도 있다. 그런데 내가 감전됐다. 그걸 이제 인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보니까 부위가 다친 부위가 어이수를 끼릴 수 있을 정도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22,900V에 감전되면 이제 양팔뿐만 아니라 다리까지 나가는데 나는 다리가 있다는 거. 어떻게 되면 이제 그 힘들게 이제 그 곡소수에 다치는 거지만 그래도 잘 다쳤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정도 감전이면 다 그냥 죽는 거죠. 네, 죽거나 아니면 팔다리 다 없어져야 되는데 또 팔다리가. 거기에 비하면 괜찮게 다쳤다. 그러니까 감사하게 다쳤다는 걸 그때 느꼈었죠. 그러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두 다리 있게 하신 거 그냥 감사하고 네. 덜 다친 거 감사하고 이랬던 거네요. 감사가 나오던가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봤더니 네. 사실 내가 이제 소심하고 소극적인 그런 사람인데 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고 했을 때 전혀 내 생각이 아니고 예. 하나님의 생각 같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보니까. 등 쪽에 혹시 그 날개 떨어진 자국 같은 거 있으세요? 너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아프면 화내고 막 분내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감사하셨다 그러니까. 근데 눈을 떴을 때 내 팔이 없다. 그 느낌은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다른 느낌보다도 그 내가 이제 그 왜 다쳤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전기에 감전되면 이제 예. 팔다리 없어진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제 진짜요? 내가 그 상황에 도달했구나 이제 예.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결혼을 하셨었어요? 아니면 혼자 하셨어요? 결혼을 하고 위에 아들로 온 지 한 달 반 만에 이제 아이고, 다친 그러셨구나. 거거든요. 결혼도 일찍 하셨네요? 완전 그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딱 맞게 했어요. 아, 몇 살에 하셨는데요? 그때 27인가. 아, 그때는 27 넘어가면 노총각이라 그러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러면
제일 놀란 건 아내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내의 반응은 어땠어요? 이제 보통 이렇게 다치게 되면 막 울고불고 해야 되는데 나죠. 그러지 않고 굉장히 차분하면서 네. 그 표정도 굉장히 밝고 그러면서 이명 다쳤으니까 네. 빨리 나으라고 나머지 경제적인 거나 뭐 이런 건 자기가 다 할 테니까 빨리 나으면서 그 의수로 뭐 그게 요즘에 낚시도 다 할 수 있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믿고 그냥 그 긍정적으로 이제 저기 하게 됐죠. 통화가 돼가지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두 분 다 조금 두 분 다 대단하시다 싶은 등쪽이 게 근질근질 하실 것 같아. 날개 잃어버려가지고. 근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런 반응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그냥 막 울고 불고 막 난리 이럴 상황일 것 같은데. 그럼요. 어떻게 우리 남편한테 이런 일이 있냐고 막 소리 지르고 울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실 정도면 그 여유로움은 어디서 나온 걸까 싶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생각하게 되면 이제 본인 성격은 저하고 다른데 네. 그것도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원망하신 적은 없으세요? 아니 그 다치고 나서 쭉 진행하는 게 저한테 엄청 편하게 해주고 그러다 보니 그리고 또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그 없어요. 잘했다. 그래 내가 잘 들어갔다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그 원치 않는 아픔도 허락하셨지만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실 신앙이 없었잖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하셨다라고 생각되는 거잖아요.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요? 고등학교가 영등포 고등학교인데 그 미션 스쿨이라서 거기 그 교회에 가서 목사님 도장을 찍어 오면 성경 점수를 이제 잘 준다고 해가지고 이제 다닌 게 계기가 됐거든요. 거기서 열심히 이제 다니고 하다가 졸업하니까 이제 그 다시 이제 원상복귀가 됐다가 그 동안에 즐겁게 그냥 사회 삶을 살다가 다시 이제 복귀하라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사고 같더라고요. 사고. 그러면 교회를 다닌 기간은 한 3년 더 되나요? 그렇죠. 3년 정도 잡으면 3년 정도 다니면서도 그냥 건성으로 다니신 거네요. 그러면? 아니 건성으로 다니지는 않고 성가대 하라 해서 성가대도 성가대도 하셨어요? 네, 할 건 다 했죠. 할 건 다 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떤 생각이셨어요? 그때는 이제 그 지금 같은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게 그냥 그 이제 교회니까 그 목적이 이제 그 성경 점수였다 보니까 그 외에는 다른 생각은 없었죠. 점수를 따기 위해서만 목적을 갖고 계셨군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3년 지나고 그 빈 공간, 그러니까 세상에서 노실 때 뭐 하고 노셨어요? 남들과 똑같이 술 마시고 낚시하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다가 장애를 딱 갖고 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때 병원에서 두 가지 경험을 했거든요. 하나는 이제 그 우리 엄마의 친구가 천주교 신자라서 거기서 이제 그 신부님을 데려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 죽을지 모른다니까 대세를 받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이제 그 아마 또 하나는 이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 어떤 집사님이 계속 와가지고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냥 알지 못하시는 분이요? 모르시는 분인데. 그 병원 다니시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이제 처음에는 오면 좀 귀찮았는데 계속 오시면서 이제 어느 날 한번 이 절단된 팔을 잡고 기도해도 되냐 그래가지고 그 팔도 아프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라 그래서 했더니 이제 귀를 잡고 기도를 했는데 이 쑤시던 팔이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기도라는 게 이런 힘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을 계속 기다렸죠.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데. 안 오시면 되게 궁금하셨겠어요. 뭐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셨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누워 계시면서 그분과 계속 교제하면서 쭉 그냥 그 상태셨던 거예요? 양쪽에 찾아왔었는데 아무래도 엄마 쪽에 좀 관심이 가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동네고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 가서 그 뭐 공부하는 거 있더라고. 교리 공부해가지고 다시 영세를 받고 그렇게 했다가 이제 전주로 갔다가 거기서 천주교가 보통 성당이 없잖아요. 보면 넓은 데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택시를 타더라도 합성이 돼가지고 우리 애들하고 이렇게 넷이 있으면 안 세워져요. 예. 그래가지고 에이, 그냥 교회를 가자. 가까운 데로 이유가 없이 그냥 가까워서 가신 거군요. 네, 단순하게 그냥. 예. 그러면 가셨을 때 그 느낌이 다시 돌아왔어요? 아니면 그냥 가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아니, 가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뭔가를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다쳤는데 일반 사람들 보기에도 뭐 좌절하고 뭐 새로 다시 뭐 원위치 돌아오는데 몇 년을 걸린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하여튼 그 강원래가 물어봤더니 자기는 5년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정상적인 삶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일반적인 그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내가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겪는 걸 안 겪고 나는 바로 그냥 일상생활을 할 수 있구나. 그런 걸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일상생활에 회복을 하신 거예요. 예. 사실 그 쉽지 않거든요. 그 장애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도 사실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게 보니까 예. 이 현 상태를 인정하는 거,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 이건 남 탓이 아니고 내 탓이나 마찬가지로 사고 나는 거는 뭐 뭔가 이제 뭐 안 좋은 게 있어서 할 수 있고 그러지만 이제 그거를 이제 남 탓을 안 하게 하고 내 탓으로 하게 이제 그걸 하게 하면서 뭔가를 진행할 수 있게 이제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처음부터 밑바닥이 됐잖아요. 거기서부터 조금 뭘 할 수 있게 이제 쉽게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상승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성격이 되게 무난하신가 봐요. 화도 잘 안 내시고. 아니 성격은 무난한 게 아니고 성격도 급하고 막 그 좋은 성격은 아닌데 그걸 그렇게 이제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매사에 좀 긍정적인 사고이셨어요? 그렇지도 않고 이제 반반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이제 처음에 이해를 안 돼가지고 혼자 막 생각을 해봤었죠. 그래서 왜 내가 성격도 변하고 이렇게 됐나 그랬더니 사람이 왜 달라졌을까? 그러니 왜 달라졌을까 그런 걸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아내분의 역할도 굉장히 크셨겠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활 내가 책임질 거야. 뭐 이러면서. 그렇죠. 이제 제가 제일 잘한 게 지금 아내하고 결혼한 거거든요. 이제 뭐 아들도 인정하고 일반 사람들 다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나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고 우리 사모님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농담까지 막 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저를 있게 해준 게 이제 그 시기에 어떻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그쪽 배우자를 그렇게 미리 이렇게 준비하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그래서 인도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걸 이제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다 시켜놓고 다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활을 하면서 이제 할 수 있게 그렇게 한 다 걸 계획 속에 계획적으로. 계획 속에.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아내분이 잘 한다 해도 나는 장애인이고 당신은 비장애인이니까 나를 몰라 해서 부딪힘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없으셨어요? 몸은 장애인인데 저 내면은 장애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일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단지 이제 팔이 없으니까 내가 못하는 걸 이제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거기에서 그 천사 같은 우리 사모님이 옆에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장애 가지고 다투면 여지는 없죠. 그러니 뭐 사모님이 없으셨다면은 뭐 지금 석 집사님은 안 계시는 그렇지, 건데. 안 계시는 거지. 그러면 처음에 수술해가지고 내 몸이 이제 의수와 익숙해질 때까지는 사모님이 거의 손이셨겠네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그림 그리는 것만 이제 주로 하고 그러니까 뭐 컴퓨터 같은 그런 건 이제 하는데 나머지는 다 해주거든요. 사모님 없으면 꼼짝 말하네요. 그렇죠. 사모님한테 잘하셔야 되겠네요. 잘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게 이제 유일하게 잘하는 게 심부름만 시키는 거. 그런 거야 되는데 그냥 그래서 요즘엔 절실하지 않은 거 그런 건 안 시키고 그냥 참고 나머지 이제 이거 안 해도 안 되는 거는 그냥 그래 시키고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바꿨죠. 그러면 그때 이제 나오셔가지고 가족들끼리 교회를 찾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때 가족들도 아내도 함께 교회 다니시게 되신 건가요? 처음에는 이제 저 혼자만. 혼자만?
천주교가 될 때는 같이 다녔다가 교회로 옮기고 나서는 이제 가까우니까 저 혼자만 다녔거든요. 이제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 우리 집 앞을 지나가면서 가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 따라서 이제 갔었죠. 그래서 우리 사모님한테 같이 가자 그랬더니 자기는 그때 이제 그 일을 했거든요. 일을 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못 가겠다고 교회 가라 그러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한 1년 동안 그랬다가 그것 때문에 좀 되게 다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생각한 게 어떤 분이 기도를 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차라리 말로 하지 말고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기도를 계속해서 같이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어느 날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같이 다녔죠. 왜 마음이 바뀌셨을까 너무 궁금. 오늘 사모님하고 같이 모실 걸 그랬어요. 아니 저기 밖에 있어요. 그러게 같이 오셨으면 같이 모셨으면 딱 그러니까요. 좋았겠다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근데 사실 이제 비장애인으로 살다가 이제 장애를 겪으면서는 내 삶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어디 가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먹고는 살아야 되고 막 많은 생각들이 뒤죽박죽이셨을 것 같은데 시행착오도 있었을 것 같고. 우리 사모님이 되게 다쳤을 때 자기가 경제적인 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뭐 하고 싶은 거 그걸 하라 그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경제적인 생각도 하나도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집사님. 철없는 동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이제 뭘 찾아가지고 이제 뭘 할까. 애들이 어리니까 이게 팔도 없이 아무것도 안 하는 아빠보다는 이제 뭔가 하는 아빠를 해치기 위해서 뭘 하는 걸 찾았었거든요. 그래서요? 그걸 찾다가 이제 아들이 그림 그려달라고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찾기 위해서 처음에 뭘 해보셨어요? 그 찾기 전에 뭔가를 경제적인 걸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약초를 재배하는 걸 생각해봤거든요. 약초 재배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몇 권 사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선택한 게 구기자였었어요. 구기자. 근데 구기자가 아니 그건 편한 것 같더라고. 열매 따면 그냥 심어가지고 따면 그냥 따가지고 말리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손이 엄청 많이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그때 이제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었는데 자본이 어디서 나셨어요? 사모님한테 이걸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그 자기가 그 돈이 없는데 돈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결혼 반지를 팔아가지고 그렇게 해준 그 100만 원을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풀어가지고 이제 그 구기자를 사가지고 밭에다 했는데 1년 하다 보니까 다 날려버렸네. 인건비도 안 나오고 완전히 저기 돼가지고 날려버렸죠. 폭삭 망하셨군요.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부담이 돼가지고 저걸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사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그림을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사주셨어요. 해가지고 두 번 사줬죠. 한 번 사줬더니 아들이 유학 갔는데 유학비로 써버리고 또 한 번 돈을 줬더니 그때는 이제 같이 따라가서 사자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다시 이제 그 반지를 사준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들으면서 계속 아내분이 참 대단하셨다 싶은 게요. 뭐 하고 싶다고 하니까 구기자 신고 싶다고 하니까 또 폐물까지 팔아가지고 100만 원 해주고 뭐 그냥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냥 또 하게 해주셨던 아내분이 참 대단하시다 싶어요. 근데 원래 전기공학도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시게 됐어요? 이 아들이 이제 그때 태어나고 나서 서울이 너무 답답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전주가 이제 처형이 살고 있었는데 전주에 추억이 많거든요. 보면 거기 이제 쉽게 이제 막걸리 하나 시키게 되면 안주가 막 여러 가지만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런 추억이 있고 그래가지고 전주로 이사 가자 그랬더니 왜 글로 가려고 그러냐. 막걸리 추억이 있어서 그렇다. 그 얘기하면 안 가게 안 주니까 쉬려고 그런다 그렇게 해가지고 갔었죠. 그래서 전주로 내려가셨어요? 내려갔는데 이제 그때 아들이 한참 4살 때 돼가지고 뭐가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물어보든지 아니면 뭘 그려달라 그러든지 했는데 지네 엄마한테 가서 그림을 그려달라 그랬나 봐요. 근데 이제 지네 엄마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지 아빠가 손 있는 그런 거 의식을 못한 상태에서 니네 아빠한테 가서 그려달라고 그러고 하니까 이 아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그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위에 딸은 내가 파리 있을 때 있어가지고 해준 게 많았는데 아들한테는 걔가 태어난 지 한 달 반 만에 다쳤었기 때문에 해준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얘한테는 쳐다보는 게 막 딸랑딸랑 쳐다보는 게 빨리 해달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다 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네. 그 펜을 껴가지고 네. 참새를 이제 그려줬었거든요. 오. 그랬더니 이게 세필로 그리다 보니까 되게 잘 안 되잖아요. 예, 조금 예. 그냥 삐져지고 그렇게 할 건데 예. 하루 종일 그리니까 참새가 한 마리 나왔는데 오. 그걸 보더니 아들도 엄청 좋아하고 그때 이제 그 우리 그 사모님하고 그때 주위에 살던 처형이 오더니 예. 그림 너무 잘 그린다고 그림 한번 그려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시작을 한 거죠. 그럼 원래 전기공학도였지만 그림도 좀 잘 그리셨어요? 그 전기공학에서 할 수 있는 건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설계할 때. 제도는 그거 하셨는데? 외에는 그거는 자로 재가지고 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그림을 상관없는 그린 거고. 적이 그림하고 완전히 없으셨겠죠. 다르잖아요. 예. 아들한테 한 20%씩 띄워주셔야 되겠는데요? 아들 덕인데요? 그래서 네? 아들한테 그 그림에 대한 그런 유전자를 줘가지고 예. 그걸로 탱하기로 했어요. 유전자를 주셨다. 그러네, 귀한 거 물려주셨네. 그러면 그렇게 그리시다가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시게 된 건요? 그 그림을 이제 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예, 예. 화실을 갔더니 예. 화실에서는 그 양손 없는 사람은 가르친 적도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물감을 다루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하려고 그러냐고 다른 취미 생활을 알아보는 게 어떠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실망한 게 아니고 이제 저희 그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는 그러면 그 목만 쓰는 사군자를 생각해보자 그랬겠죠.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게 프로그램이니까요. 그래서 마침 이제 처제가 여태명 선생님한테 배운 적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소개시켜줬거든요. 그리고 그 여태명 선생님 가서 하고 싶다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고 안아주고 고개를 달래 흔들면서 그냥 난감한 그런 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포기할 때까지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를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체본을 다른 사람하고 달리 해주고 하던데 열심히 했더니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계속 하게 됐죠. 그런데 그림 그리기 시작하면서 또 얼마나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그러셨을까 싶어요.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이제 그 양팔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걸로 이제 돼 있는데 인정이 돼 있는데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힘이 되더라고요. 근데 할 수 있지만 이 두 팔이 내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어깨로 하는 거면 내 느낌을 그대로 내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시는 경우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팔하고 다르다는 걸 완전히 인식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쉽게 또 그리고 그 붓을 잡더라도 위에 대나무를 길게 해가지고 다시 다른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굉장히 먼 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그 연습이라는 걸 계속 하게 되면 느낄 수 있던 느낌이 들더라고요. 연습의 효과군요. 그래서 결국엔. 그때 하루 10시간 이상 계속 저걸 했었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학원에 와서 2시간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나 저 사람들을 5배 정도 해가지고 10시간 정도 하면서 한 5년 동안 하게 되면 손 있는 사람 비슷하게 따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 연습을 하고 그랬더니 이게 그 작업대가 일반 사람들 작업대는 높아가지고 안 되고 이거보다 더 낮은 이제 그런 작업대에서 하는데 허리를 굽혀서 하니까 몸살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몸살이 난데도 그냥 계속 했더니 나중에 이제 코피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이거 서해 하려고 죽을 일 있냐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그냥 했더니 이제 그 몸살도 안 나고 허리도 안 아프고 이제 그렇게 정상적으로 되더라고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다가 지금 그리는 수묵 크로키? 수묵 크로키. 이걸 어떻게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때 서예학교가 생기기 이전이 대학교가 서예학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예과.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생기기 전인데 그때 이제 그 현대미술관에서 예술 이론을 서예 쪽에 예술 이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예술 이론을 배우는데 그 수강생 중에 한 사람이 누드 크로키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수업 끝나고 나서 거기 한번 가자고 해서 갔는데 누드 모델이 막 움직이는 게 막 어떻게 되면 그 사람이 움직이는데 막 산란만상이 막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동물도 표현되고 자연도 표현되고 그런 걸 느끼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거를 그 서예 일필 휘지로 하는 것처럼 인체를 그렇게 한번 그리는 작업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한 5년 동안 서양 재료로 예. 목탄이나 이제 사피엔 필로 예, 계속 예, 예. 해가지고 서양 재료가 자유스러워졌을 때 예. 이제 붓으로 하자.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한 것이 이제 지금 이제 그 동양의 서예와 그 서양의 크로키를 이제 합해서? 융합시킨 이제 수묵 크로키가 된 거죠. 근데 크로키는 그냥 빨리 그리는 어떤 기법이잖아요. 네. 근데 의수를 차고 이렇게 빨리 그리려고 하다면 그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 붓으로는 네.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필이나 이런 거는 딱 네. 같이 딱딱한 거기 때문에 좀 네. 이제 거북스럽고 좀 네, 시간이 걸리고 거북스럽고 빨리 그러는데 안 나가지니까. 붓은 건전히 잡으면 그냥 자유스럽게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면서 맞더라고요, 저한테.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혹시 이런 내기 해보셨어요? 야, 너랑 나랑 비장인하고 나 이렇게 한번 누가 빨리 그리나 한번 해보자라든가 누가 더 잘 그리나 해보자 뭐 이런 내기는 안 해보세요? 너무 궁금해요. 너무 잘하시니까. 이 내기는 안 하고, 그러니까 네. 그 그리는 속도는 제가 엄청 빠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 웬만한 거 보게도 뭐 그 누드모델 딱 써있으면 2, 3초면 그냥 표현하거든요. 2, 3초. 우와. 예. 그러니까 그 보통 그 사람들이 빨리 하는 게 예. 30초, 예. 아니면 1분 그걸 빨리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는 예. 이제 30초 안에 몇 개를 그릴 수가 있거든요. 와. 그런데 그 수묵 크로키도 어떤 그 나름대로 그냥 떠오르는 영감 같은 거 있어가지고 표현하고 이러지 않나 싶기도 한데. 이제 초기에는 이제 그 물체를 보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누드 모델을 보고 이제 그걸 표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누드 모델 포즈가 이제 그 정체된 게 많잖아요. 네. 네. 그 활기찬 게 그리고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스포츠에서 찾아섰죠. 스포츠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아, 스포츠는 아주 역동적이니까. 그 나가노 올림픽 때 미셸 컨이라는 그 미국 그 선수가 있었는데 예. 아이스 댄싱 하는데 예. 그 선수 포즈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스포츠에 들어가서 그 선수를 이제 그리기 시작했었죠. 그러면서 다양한 이제 분야, 이제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그다음에 무용 뭐 이런 분야 그냥 보이는 뭐 사람, 움직이는 건 다 그리시는 거죠, 예, 뭐. 사람은 다 그랬죠. 아내도 그리신 적 있으세요? 이제 아내는 처음 이제 그 저기 그 아들한테 그림 주고 나서 네. 그때 옆에 있는 걸 뭐 하고 있는 걸 그린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안 그려주시고요? 그때는 이제 연습하려고 그린 거고 예. 자기 모델 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안 그려주시는군요. 못 그리시는군요. 안 그리는 게 아니라. 모델이 안 되어 주셔서.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힘들고 어려운 옛날에 특히 장애에 대한 인식들이 더 안 좋았었어가지고 정말 가슴으로 우신 적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보다 이제 겪은 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지하철을 타려고 그러면 저기 그냥 그 정기권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가방에다가 우리 사모님이 여기다 해줘가지고 보낼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갈 때 그 영무원들한테 좀 해달라고 제가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귀찮았는지 왜 팔도 없으면서 장사하는 줄 알고 장사하는데 팔도 없이 혼자 다니냐고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뭐 물건 팔러 온 줄 알고. 물건 팔러 온 거. 그리고 이제 건물 같은데 이제 그 배우러 가는 그 학원 같은 게 건물에 있으면 거기 경비들도 이제 그런 말을 하고 하다못해 그 백화점 문화센터를 가는데 그 보안 요원들이 백화점에서 물건 팔면 안 돼요 그렇게 막 그 저지를 하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체를 보니까 그 사람 눈에는 그것만 보이니까 거기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해를 한 거죠 그 사람 상태를.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배우러 온 거니까 배우면 되고 그 사람은 자기 일 하는 거니까. 지 눈에 또 그렇게 보이니까 그러나 보다 그렇게. 그냥 그러나 보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기셨던 거네. 그러면 아이들 친구들은 잘못하면 니네 아빠 손 없어라고 놀리는 아이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이제 못 들어봤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사모님 워낙 애들을 잘 저걸 해가지고.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자기 친구들하고 졸업하고 나서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그 술을 먹으면서 자기 가족 얘기를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족이라는 걸 그때 알아가지고 엄마한테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한 게 있었거든요. 그럼 작품으로 완성하기까지 그 노력하고 훈련하고 했던 기간이 한 몇 년 정도 되시나요?
일회 개인전 할 때까지 네. 치게 되면 이제 10년 정도가 걸린 10년 거죠. 정도네. 그러면 10년 만에 드디어 석창우라는 이름을 걸고 네. 개인전을 했을 때의 네. 그 순간을 잊지 못하셨을 것 그쵸, 같거든요. 그쵸. 어떠셨어요? 이제 저보다도 그게 제 작품들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작품이 막 쌓이다 예, 보니까 예, 뭔가 예. 좀 이제 그 구경을 시켜줘야 되는데 예. 얘들은 더 답답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쌓여 있으니까. 네, 네. 집안에만 있으니까 나가고 싶었던 그렇지, 아이들이 그렇지, 너무 그렇지. 몇 작품이나 갖고 계셨었어요? 그 당시에 처음에? 이제 그 서예 평론가가 와서 이제 집에서 골라줬는데 네. 그 사람 얘기는 7, 8천 전 정도가 됐다 7, 그러더라고요. 8천 점? 네, 거기서 골라가지고 와. 한 3, 40점 골라가지고 전시를 하거든요. 아우. 그러면 7, 8천 점이 쌓여질 정도였으면 개인전을 많이 하고 싶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못 얻으셔서 쌓인 거 아닌가요? 그때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제 생각한 게 원래 목적이 이제 네. 애들을 위해서 한 거고 네. 그리고 이걸 내가 대가가 됐든지 뭐가 되는 거 그런 목적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만족하면서 작업을 했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 안 했었는데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욕심은 이거 전시를 한번 해야 되지 않냐고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첫 전시회 기억나실 텐데 어떠셨어요? 저기 여러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그 방송 새 방송상에서 서로 그냥 그 뉴스를 하려고 그냥 예. 그렇게 하고 그런 과정을 들으니까 아 내가 어느 정도 작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작품 자체도 훌륭하지만 퍼포먼스가 되게 유명하시거든요. 예. 어떻게 퍼포먼스를 하시게 되셨어요? 이제 그 2000년대 이제 그 네. 독일 그 한국문화원에서 초대전을 했었는데 예, 예. 그때 이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시연은 할 수 있냐고 한번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져간 종이를 가지고 했는데 예. 보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개인전 오픈할 때 그때마다 이제 큰 종이를 해가지고 예. 퍼포먼스 했더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그 보는 사람도 좋고 그러면서 또 방송 같은 데나 이런 예. 데 그 회사 같은 데서 예. 관심을 가져가 자기를 뭐 행사에서 할 때 퍼포먼스 해달라 그런 게 예, 돼가지고 예, 이제 예. 또 활성화할 예.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뭐 작품전 하면은 무조건 퍼포먼스 한번 보여주시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 이제 이때까지 그러는데 지금 나이가 많이 먹어서 예. 이제 좀 절제를 하지. 좀 절제를 하세요. 그런데 뭐 2012년 런던 올림픽 퍼포먼스, 2014년 소치 동계 장애인 올림픽, 그리고 2018년 평창 동계 장애인 올림픽 폐막식 퍼포먼스까지 아주 큰 화제를 모으셨잖아요. 네. 어떤 퍼포먼스였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 런던 올림픽 전에 2011년도에 그 평창 올림픽 그 실사단이 왔었어요. 네. 그 IOC에서 예. 그 사람들 앞에서 퍼포먼스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해서 그때 그 사람들한테 반응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네. 우리가 올림픽에 선정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게 가장 좀 감명 깊고 그때 이제 네. 그 주연아의 트리플 러츠를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런던을 가게 됐고 네. 거기서 하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소치는 이제 그다음 그 올림픽을 하는 사람들이 가서 하는 행사였거든요.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그때가 그 가장 기억에 남는 게 8m 56에 2m 10cm 화선지 크기였는데 그거를 그 2분 40초에 이제 하라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요? 애초에는 이 7, 8분 이제 되는 그런 거였었는데 네. 근데 그 총감독이 나를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집어넣어가 더 돋보이게 해주겠다고 시간을 줄일 테니까 그렇게 해보겠냐고 했는데 네. 그래서 해보자고 이제 했는데 여기서 네. 이제 그 몇 번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 계속. 예. 근데 그때 그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교회를 다니면서 동행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하나님하고 동행을 안 하고 자기 혼자 하고 그냥 그런다고. 하려고 한다고. 네. 그래서 그 동안에 막 그때 기도에 뭐 체험을 받았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아하. 그러다가 그때 이제 예. 그 기도를 했었죠. 그러니까 예. 이거 뒤에 할 테니까 도와달라고. 예. 그렇게까지 소치가 와서 이제 그 리허설을 하는데 네. 그 시간에 하게 되는 거예요. 되게 완전히 소름이 확 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엄청 시간이 모자랐었는데 그 2분 40초 올 때 더 빨리 되고 그렇게 되고 있다 하다 보니까 내가 그 기도를 너무 많이 했구나. 항상 그 기도하라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그때 느끼면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많은 기도를 하면서 그때 그
그 느낌이 45,000 간중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도 떨리지 않고 하고 나왔을 때 이제 그 막 그 환성이 들리게 하는 그런 이제 그 많은 그 감동을 이제 느끼고 한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퍼포먼스 하실 때 어떠세요? 왜냐면 전 세계인이 보고 있는 데서 내가 하는 거잖아요.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울렁증이 생기셨어요? 아니면 너무 기뻐? 어떤 느낌이에요? 아 이게 그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학원 가서 서예를 하는데 네. 연습을 하는데 예. 사람들이 자기 연습을 안 하고 전부 나만 쳐다보는 거예요. 처음에 그 시선이 뭉쭉 따가워요. 뒤에서 보는데도.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연단이 된 거예요. 아, 익숙해지셨구나. 이게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식객에서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런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예. 어디 가든지 간에 그게 남의 시선을 의식을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집중을 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게 되면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예. 2분 40초 안에는 아무 예. 소리도 안 들리고 이거 거기에만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거의 딱 끝나고 나면 이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냥 그대로 이제 그러면 정신을 못 차리시다가 정신을 2분 40초 만에 차리시니까 다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느낌은 어떠셨어요? 부실한 게 그 아주 좋은 조건일 때 그 컨디션이 좋으면 찰랑찰랑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어떻게 되면 이제 그 하나님이 영이 나한테 왔다 그런 느낌이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오니까 퍼포먼스 할 때는 일반적으로 집에서 작업할 때보다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오거든요. 집에서 작업할 때는 수십 장을 그려가지고 거기서 보려고 내고 그렇게 하는데 퍼포먼스는 그 시간 현장에서 해야 되죠. 쉽게 해서 이제 뭐 보통 10분 아니면 그 정도 안에 내 에너지를 다 쓰거든요. 다 쓰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작품을 하실 때마다 그냥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쓰시는구나 하는 느낌들이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이제 하기 전에 기도를 꼭 하죠. 이제 저 이제 그 해가지고 이걸 하고 그러니까 같이 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말도 제대로 잘 못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래도 이런 것도 이제 있게 되면 말 잘하는 그 영이 와서 성령이 와가지고 말 좀 잘하게 해달라고 모세처럼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하지 안 하고 저는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하는 능력을 주시면 받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게 되니까 그 말도 그 예전보다 더 잘하게 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성경 필사 프로젝트를 펼치고 계신다면서요? 성경 필사는 또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그 이제 30살에 다쳐가지고 또 그 60살이 되니까 그때 이제 그 쭉 앞을 뒤를 이제 회상을 해봤었거든요. 손 있는 게 30년, 손 없는 30년. 근데 손 없는 30년이 더 행복하고 괜찮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유가 그렇게 된다고 했더니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편입돼가지고 그 혜택을 받았다는 거. 그 두 번째는 보니까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우리 사모님 같은 사람을 나한테 보내줬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내가 보답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하나님한테는 성경 필사를 하자. 우리 사모님한테는 뭔가 되도록이면 이제 심부름만 시키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이제 그렇게 두 개 하고 나서 이제 그 성경 필사를 이제 그 2015년 1월 30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기독교 성경을 3년 6개월 만에 쓰고 3년 6개월 만에. 그리고 그 가톨릭 성경을 쓰자 그래가지고 3년 1개월 만에 쓰고 그다음에 이제 찬송가하고 성가가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다 썼더니 8년이 딱 됐는데 끝나는 날이 1월 30일이더라고요. 그 8년 딱 되면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제가 협심증이 있었는데 그 8년 동안 안 먹었거든요. 근데 그 협심증은 약 안 먹으면 그냥 안 되는 건데 그 8년 지나고 나서 다 필사 다 하고 나서 그때가 뭐 이상해서 갔더니 약은 제대로 먹었냐 해서 안 먹었다니까 어떻게 8년 동안 안 먹었다니까 8년 동안 안 먹고 살았냐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그 스탠드 시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기간에 뭘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 쉽게도 건강하게 쭉 나간 건데 8년 동안 성경 필사하면서. 성경 그렇게 많이 하시면 보통 이거 한 장에다 쭉 쓰신 거예요? 아니면 그건 틀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작업하셨어요? 이 46cm 곱하기 25m짜리인데 25m. 거기에
하여튼 5,128m인가 그 정도 될 거야. 하는 게. 근데 이제 그 처음에 초기에 시작은 이제 1월 31일보다 더 빨리 시작했는데 네. 이 성경이나 이런 걸 쓰게 되면 자꾸 방해를 해요. 예. 막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막 그냥 혼란시키고 예, 예, 틀리게 예. 하고 막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하다가 나중에 너무 막 틀리니까 계속 시작하고 다시 또 시작하고 예, 하다 예. 보니까 예. 1월 초부터 했다가 한 달 동안을 계속 허비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느낀 게 틀리게 되면 X자를 하게 되면 X자가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로 그냥 사탄을 눌러버리자. 그렇게 해서 틀린 부분을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계속 연결을 하게 됐죠. 그러면 3년 6개월 정도 걸려서 그렇게 성경 필사를 완성을 하셨는데 그거 혹시 작품 전시 좀 해보셨어요? 그건 너무 크고 그래가지고 그 한 개 25m 하니까 그 걸만한 장소가 별로 없거든요. 그게 이제 내가 200몇 개인가 하여튼 200몇 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다 보니까 못하고 집에 그냥. 두 기도 버거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아가지고 이제 그 박스에 담아놨거든요. 대단하세요. 예. 그럼 지금 아이들이 둘이에요? 예. 아들, 딸, 아들, 아들, 딸, 딸? 딸, 아들. 딸, 아들? 예. 그 자녀들은 어떻게 그 DNA를 물려주셨다고 그러니까요. 하셨잖아요. 예. 딸도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었는데 그때 우리 그 사모님이 너는 거기 차라리 돈을 벌어서 다시 그 취미생활을 하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 이제 간호사를 시켜서 그 결국은 이제 미국 가서 미국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이제 그 그림은 이제 안 그리고 그냥 그걸로 생활하고 그 나중에 아들도 한다 그래가지고 아들은 이제 그 나를 보더니 아빠처럼 나는 저기 순수 미술은 안 한다고. 그러니까 저기 디자인 쪽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이제 그 미국 가가지고 거기 미국에서 그 학교 졸업하고 거기서 취업해가지고 이제 다니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 근데 많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새로운 일에 좀 도전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힘들어하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우리 이렇게 그림 집사님. 그리고 이렇게 집사님 그림 그리고 하는 과정들 이렇게 보면서 즐기지 않으면 저걸 어떻게 할 수 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이 다친 상태에서 내가 다친 걸 인정하고 과거는 필요가 없거든요. 다치고 나서부터는 앞으로 뭐 할 거를 정하고 나서 그게 나한테 맞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일단 맞고 나면 더 중요한 게 도와주는 도우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없으면 혼자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희생이 없으면 절대 이제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막 TV 나오고 그러면 이 장애인 잘못 없는 장애인들 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냥 인자 그렇게 하거든요. 그건 하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옆에서 그만큼 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스티븐 호킹이나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데도 옆에서 다 배를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똑같은 권리죠. 주변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네요. 사모님한테 잘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잘하세요? 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보기에는 그게 이제 마음에 차겠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림을 하실 거고요. 어떤 일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이제 점점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막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마라톤 그걸 이제 그 운동장에다가 49.5km, 49.5km인데 49.5m의 큰 족자를 만들어 놓고 출발서부터 끝까지 한번 그리고 싶은 그런 생각을 49.195를 쭉 길게 해가지고 거기다 그림을 그리겠다. 그 마라토너들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 그건 못했고 그리고 그 제가 자전거를 많이 그리잖아요. 뚜르드 프랑스 그걸 따라다니면서 막 다양한 크기 종이에다가 한번 처음부터 꼬리 지점까지 해봐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2019년도에 그 40일 동안 유럽 쪽을 하면서 뚜르드 프랑스 하는데 갔었거든요. 꼬리 지점에 가가지고 이제 그 조그만 종이에 해가지고 그려온 적도 있고 그러네요. 스케일이 다르시네요. 앞으로 모든 일이 얘기하신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거의 이제 그런 게 이제 거의
그 원하는 게 다 이루어졌는데 네. 이제 그게 아직 이제 안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 예. 선생님이 언젠가 하시겠죠. 예. 네. 예, 예. 앞으로 좋은 그림으로 우리하고 오래오래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네.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집사님께 말씀 주신다면은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면서 한 고백이거든요. 우리 석 집사님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